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 119 안재경입니다. 오늘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한 장짜리 일반 계약서와 달리 본문만 6장이고요. 특약사항을 기재한 별지까지 합하면 7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아서 번잡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잡하시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본문만 6장인데요. 1페이지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작성하는 곳인데요. 임대사업자란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보통 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곳에 기재하는 것은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등록증에 있는 이 등록번호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이곳에 기재하고 임차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이곳은 비워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설명문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 의무 기간 중 양도가 제한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가 최고 5%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하는 주택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주택 소재지 안에는 주택의 주소를 표시합니다. 이때는 가능한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명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주소와 호실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 유형인데요. 해당 유형에 체크하시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밖의 주택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면적인데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이처럼 공용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용 면적은 이들을 모두 더해서 기재하면 되는데요. 이 중 지하주차장 면적은 그 밖의 공용 면적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데요. 등록증을 보시면 등록번호가 있고 임대사업자 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첫 페이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구분에서 매입인지 건설인지 확인해서 체크하고 주택 종류도 확인해서 해당 종류에 체크하고 임대기간 개시일을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께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임대기간 개시일인데요. 임대기간 개시일을 통해 임차인이 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을구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고 보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권리관계의 종류란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이곳에 설정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설정 일자를 기재해 주시는데요. 설정 일자는 최우선 변제금 이내 보증금인 경우 아주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세입자의 보증금인데요.
최우선 변제금은 계약일이 아닌 이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일이 21년 5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 원이 됩니다만, 계약일이 22년 10월 현재이더라도 근저당 설정일자가 21년 5월 10일 이전 2018년 9월 18일 이후이면 3,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일과는 상관없이 설정일자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능한 계약 전에 임대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와 정부 24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차인에게 열람시켜드리면 깔끔할 거라 생각되고, 임차인은 미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시에 이 서류들을 보았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서류를 보고 체납 사실이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인데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가입, 그리고 일부 가입이면 일부 가입란에 체크하고 보증 대상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증금 4억을 전부 보증 대상으로 하면 4억, 이 중 일부인 2억만 가입했으면 2억이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가입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원칙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뺀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부 가입입니다. 예를 들면 선순위 담보 금액 3억, 보증금이 4억에서 7억인데 주택가격의 60%가 5억인 경우 원래는 보증금 4억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이 경우 2억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선순위 제한물권 등을 모두 해소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에 임차인이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금의 25%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장받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가입의 경우인데요. 보통 계약 시에는 미가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란에 체크하고 사유가 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것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분의 60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선순위 담보액이 3억, 보증금이 4억에서 7억이라면 이것은 주택가격의 60%인 8억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입 면제 대상인 경우인데요. 가입 면제 대상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일 경우인데요. 대부분 이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보증보험 가입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을 LH나 SH에서 임차하여 재임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유란에 이 세 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거절한다면 여기에 체크하고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면 되고요. 그 밖 그 사유는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후 추진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앞에서 봤던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그리고 월세가 있다면 월 임대료를 기재하고요. 이어서 협의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인데 만일 1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나중에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를 입주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2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2년 10월 30일부터 24년 10월 29일까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액수와 지급일을 기재하면 되고 임대사업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사업자 본인의 계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음 사항에 보시면 연체 이율이 있는데요. 5 내지 12%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5항에 당월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월 임대료의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약으로 임대료 입금 날짜를 별도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조 입주일은 잔금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만일 협의에 의해 잔금을 지불하고 며칠 후에 입주하시겠다고 하면 잔금일부터 입주하겠다고 한 날짜까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입주 기간을 계약 기간 전체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의 경우 자칫하면 2항에 입주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조는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인데 보통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실에서 청구하는 고지서를 참고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5조는 임대 조건 등의 변경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조정 시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하다는 것과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6조는 임차인의 금지행위, 7조는 임차인의 의무, 8조는 주택의 관리 범위, 9조는 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 등의 책임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래 8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월세 임차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사망,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는 만큼 월세 임차인은 임차료를 가능한 자동이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는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규정이고요. 12조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특약에 부담금액의 징수 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시면 됩니다. 13조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 양도 양수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4조는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임대 의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의 차입 및 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 이러한 내용들을 임대사업자가 설명하고 임차인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의미로 이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간 계약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15조는 소송의 관할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16조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에 관한 내용이고 17조는 특약으로 이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들 기관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달라는 내용인데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본문 작성을 마쳤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특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처럼 별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특약 작성 시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한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임차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서명해서 임대인에게 건네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지를 행정기관이 사후에 알아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해 보겠다는데 동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